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1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시장은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이 9거래일을 상승했었고 다우가 7거래일을 상승한 게 최장 기록이었고요. 그 이후에 어저께 다우는 하락, 그다음 오늘은 다우, 나스닥 전부 하락, 이렇게 됐습니다. 미국 시장의 하락은 제롬 파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어제 제롬 파월이 연설이 있었지만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이 없었죠. 근데 오늘 또 컨퍼런스가 해서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릴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책을 더 긴축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투자가들은 금리 종결을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죠.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운 거죠. 결국 시장이 완화적 발언을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적 발언이 나오지 않은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좀 하락했고요. 그의 발언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. 10년물에 4.63%까지 올랐고요. 2년물이 5%를 다시 넘었습니다. 11월 1일날 5%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. 다시 5%를 넘어서 버렸습니다.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분위기를 바꿔버린 상황이 되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 다음 주 화요일날 저녁에 발표되죠. 10시쯤 발표되는데 거기 그 뉴스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로존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을 때 2.9%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도 2.9%는 아니더라도 둔화가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. 왜냐면 유가가 많이 내려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4일날 저녁 때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 17일은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끝납니다. 그러니까 연장이 되느냐, 아니면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느냐, 아니면 셧다운 되느냐, 이 세 가지 경우수가 있죠. 그것도 다음 주에 아주 상당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연준의 점도표에 의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026년도에 2.9%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건들락은 내년에 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.5%가 내년에 이루어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약 3년 정도 뒤 연준의 모습이 다릅니다.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, 내년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23%가 되고요. 내년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. 1월은 금리 인상, 2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요. 그거는 70% 정도가 되고, 70%가 정도 됐었죠. 어저께요. 76.7%까지 왔었는데, 오늘부터 60%로 떨어졌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2%로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, 이 싸움인데요.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오는 방법은 경기 침체밖에 없죠.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침체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싸움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요즘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거 봐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일부 들고 있다.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 0.9% 하락, 다우 0.65% 하락했습니다. 다우는 60에서는 살짝 이탈하고 끝나는 모습이 나왔죠. 요 추세선을 벗어나려다가 못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하루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장중에 플러스도 잠깐 갔었습니다. 0.16% 정도 플러스를 잠깐 갔다가 밀려버리고 끝나는 상황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스닥도 장중에 플러스였네요. 0.35% 정도까지 올라서 이 의문을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. 일반적으로 주가는요, 일목균형표상으로 의문을 벗어나면서 오르거든요. 그래서 의문을 벗어나려다가 다시 되밀리고 끝났고, 그러면서 일단 62선보다 높은 120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, 이 정도
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이 다우나 나스닥 차트가 뭐 하락으로 기울었다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사실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, 미국 시장을 통틀어서 전 세계 시장을 통틀어서 미국만 사실은 상승권에 계속 있었고 아시아 시장들은 미리 조정을 줬어요. 그러니까 어쩌면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죠. 아시아 시장은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 근래 미국이 계속 여기서 올랐지만 아시아 시장은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항생, 일본하고 대만, 중국 세 군데, 우리나라까지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상해는 아예 못 가서 61선 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대만은 위에 있네요. 대만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갔고요. 니케이도 좀 강했죠. 근데 미리 이틀 조정을 줬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항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3일을 조정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. 이렇게 보시면 맞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선조정이 됐다면 또 다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고요. 유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서브텍스 중진유가 어떻게 됐을까요? 올랐네요.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어제는 장중하대 2.4%까지 갔다가 강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선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많이 빠지면 72불 그 정도는 최고로 빠지는 걸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 싸움을 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10년 금리 아까 제가 올랐다고 했죠. 어저께 여기까지 61선을 살짝 이탈했었죠. 4.50을 깼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올라서 5일선 위로 올랐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다시 갈 거냐 무너질 거냐 후엑스페이크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드물죠.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가네요.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. 중국이요. 물가 하락이 심해서 나홀로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중국이 수출이 6개월째 감소세를 가지고 있고요.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. 미국은 2% 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중국은 마이너스를 가버렸네요. 거기 내용 보면 식료품 중에 돼지고기가 30%를 넘게 빠졌고요. 부동산도 지금 폭락해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. 거기다 생산자 물가지수마저도 마이너스 2.6%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.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까 중국 차트가 이런 와중에도 올랐다는 게 신기하죠. 그러니까 중국 차트만 더 못 올라오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라는 해석도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어쨌든 중국 차트 상으로는 현재 위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지만 이런 악재를 이겨내고 있는 것도 아주 신기하다.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중국과 홍콩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중국이 오늘 새로운 방향을 준다면 우리나라도 다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중국의 장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중국이 만약에 오른다면 얘기 다를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가 삼성전자 7만 회복의 상승을 어저께 했어요. 어저께 코스피가 이 차트를 보시면 계속 요즘 요 근래 뭐 코스피 어려웠죠. 요거 뭐 공매도 해놓고 공매도 금지하고 팍 뛰었는데 내려왔다 어제 십자도지를 마감을 했죠. 오늘 뭐 한 번 더 하락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.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못 가다가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해서 많이 뛰었잖아요. 근데 이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요. 그 LP가 시장 조성하는 LP 물량은 공매도 금지를 안 했다고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오히려 공매도가 늘은 종목도 있고요. 뭐 그동안 코스닥을 대표했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은 공매도가 하나도 줄질 않았다고 하네요. 어쨌든 이 부분이 또 시장에 또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코스피가 일단 상승 어저께 잠깐 했습니다. 어저께 만기날 상승을 소폭해서 끝났는데요. 거기에 삼성전자 역할이 컸죠. 삼성전자가 어저께 장중하대 1.2% 갔다가 마이너스 다시 밀렸다가 0.7%, 0.5% 정도 올라서 끝나면서 일단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오늘도 삼성전자의 흐름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